건강한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탤런트 김영자. 그가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며 힘들었던 지난 세월, 갑작스런 언니의 죽음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삶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 털어놓았다. 하지만 TV에서 늘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가슴 무너지는 슬픔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살 터울의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랐고 어른이 된 뒤에도 늘 가까운 벗이었던 언니의 죽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과 아픔을 줬다. 바로 그 전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뒤 잘 왔으니 푹 자라는 전화도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방송 촬영을 하는 도중 갑자기 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뇌출혈이었죠. 언니는 그렇게 쓰러진 뒤 눈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고 한다. 31세와 29세의 남매만 남겨준 채였다. 형부는 이미 13년 전 고인이 됐기 때문에 김형자와 조카들의 아픔은 더 컸다고.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었지만 영화 홍보를 위해 출연한 방송에서는 계속 웃어야 했어요. 이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니까 마음속 슬픔을 얼마간 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한 방송사의 친구 찾기 프로그램에서 만난 중학교 때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형선 언니는 잘 있지? 하는 거예요. 언니와 어릴 때부터 쭉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우리 언니를 알았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비수에 찔린 것처럼 아파서 그대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김영자는 5녀 1남 가운데 넷째 딸,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뒤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셋째 언니가 각별한 것은 김영자가 두 번의 이혼으로 힘겹던 시절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줬기 때문이다. 자매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 있잖아요. 긴 말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믿음 같은 거요. 언니가 제게 바로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쑥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는 누구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상실감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어가는 김영자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했다. 사실 김영자의 지난 삶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70년 TBC 공채 10기 탤런트로 데뷔한 뒤 청순한 외모와 큰 키, 육감적인 몸매로 인기를 모은 그는 대종상, 신인상, 여우조연상 등을 수상하며 연예인으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가정적인 불행이 그를 괴롭혔다. 김영자는 78년 배우 출신 남편과 결혼했다가 8년 만에 헤어졌고 이후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첫 이혼 당시 세간에는 두 사람의 결별 원인이 김형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아 그를 더 힘들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2명 있었다. 한 명은 뱃속에서 채 나오기도 전에 생명줄을 놓았고 다른 한 명 역시 낳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김영자는 그 시절을 되새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털털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두 번의 이혼이 김영자에게 남긴 상처는 커 보였다. 특히 간절히 바라던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건 지금도 종종 그를 쓸쓸하게 한다고. 아이를 유달리 좋아하는 그는 결혼 전부터 조카들을 돌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큰 언니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귀하고 소중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지만 두 번의 사랑에 실패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이를 낳고 돌보는 행복을 포기하고 말았다. 솔직히 남자라면 이제 징글징글해요. 사랑, 아유 그걸 왜 또 하나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죠. 하지만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놓고 자랑스러워하는 제 또래 사람을 볼 때면 한 번 더 눈길이 가요. 우리 아이도 자랐다면 저렇게 컸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하고요. 저를 늘 사랑해주던 언니가 가족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 떠나갔어요. 하지만 그런 동생을 언니는 늘 안쓰러워하고 걱정했다고 한다.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조카들과도 만나게 하며 김영자가 적적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 애를 썼다고. 그래서일까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영정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언니를 챙겨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겠다는 결심이 선 거죠. 큰 조카는 결혼을 했지만 막내는 아직 장가도 들지 않는 아이거든요. 나이가 찼고 번듯한 직장도 있지만 아직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죠. 언니의 사진을 보며 언니 아무 걱정 마. 이제 내가 아이들 엄마가 될게 라고 말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얘기를 못했네요. 세상에다 대고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 대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졌죠. 살아있다면 지금 30 가까이 됐을 텐데 이제와 말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 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결혼은 참 불행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더 이상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죠. 그런데 아이까지 잘못되자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어요. 김영자는 그때 사랑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로움과 새로운 삶을 향한 꿈에 그는 다시 흔들렸고 한 번 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4살 연하인 그의 두 번째 남편 역시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는 동안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한 뒤 남편이 진 빚을 다 갚아주고 집과 살림살이까지 마련해주며 쿨하게 헤어졌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기는 했죠. 하지만 화가 나거나 밉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은 전생에 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사는 동안 제가 늘 모든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이혼할 때조차 침대, 가전제품과 화장실의 대야 하나까지 일일이 골라 사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손을 탄 새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그래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도 낳고 잘 산대요. 그래서 김영자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거둘 때마다 형제들에게 오피스텔을 한 개씩 선물했다고 한다. 최근 조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마련해준 것처럼 필요한 순간 필요한 도움을 준 것이다. 자신의 그릇이 넘는 만큼을 주위에 퍼주기 시작하자 마음도 삶도 한결 행복해졌다. 이제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언니가 그렇게 가는 걸 보며 한 번 더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게 있는 것을 잘 가꾸고 싶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제게 온 두 조카를 자식처럼 돌보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기하며 살 거예요. 요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잇따라 겪으며 세상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김영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참 많더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 그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하기를, 그리고 지금 느끼는 소중한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는 장례를 마친 뒤 두 조카에게 이제는 이모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내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은 충격을 가누지 못하던 조카들은 이모의 마음씀에 크게 고마워했다고. 그래서 김영자는 이제 딸 아들과 사위 두 손녀까지 둔 할머니가 됐다. 말로만 엄마처럼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일을 다 치르고 나서 바로 우리 집 옆에 아파트를 하나 구했죠. 큰 조카 가족이랑 막내가 다 들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좀 큰 평수를 샀어요. 지금 집단장을 새로 하고 있고 1월 말에 아이들이 이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는 아이들과 모여 살기로 결정한 뒤 언니 사진을 보며 언니 좋지? 라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언니를 위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언니가 나를 위해 가족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참 신기한 게 저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늘 무언가를 주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이건 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김영자가 다른 이들에게 늘 베풀 수 있는 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적지 않은 재산을 불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78년 결혼하며 반포의 34평형 아파트를 3,200만에 구입했던 그는 매년 한 번씩 이사를 하며 시세 차익을 거둔 끝에 84년 방배동에 있는 74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당시